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세션 진행을 맡은 휴넷 그로우 사업부의 이상준 팀장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냐면 이번에 새롭게 론칭한 서비스, 건강한 조직 문화를 가꾸는 챌린지 솔루션, Grow for Works를 소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고요. 단순히 기능을 소개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를 기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실제 기업 사례는 어떠한지까지 함께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세션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가 그 강의한 배포 자료는 거의 내용을 빼지 않고 배포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놓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내 사실 Grow for Works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소개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그에 앞서서 요즘 기업, 특히 이제 HR에서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어떤 문제에 주목하고 있고 Grow for Works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세션 시작은 이 통계 자료를 시작으로 하겠습니다. 2022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하반기에 사람인 HR 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2023년에 HR 주요 아젠다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기업들은 HR 담당자 분들께서는 인재 확보, 조직 문화, 인력 효율화를 비롯한 7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답변을 달아주셨죠. 사실 이것은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중소기업 공공기관 조직의 그런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평균적으로 저런 형태의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조직 문화도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라는 형태의 답변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7개의 항목으로 지금 나눠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복잡하지만 사실은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늘 그렇듯 HR의 주요 아젠다는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을 유지해서 이들을 통해서 생산성을 끌어올려서 성과를 창출하는 것까지 아주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한국만 그러냐 그러면 그건 또 아닙니다. 근데 글로벌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제 이 서베이를 가지고 왔는데 대륙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지언정 글로벌 평균적으로 HR의 주요 아젠다는 가장 큰 고민거리는 인재를 유지하는 것, 인재를 확보하는 것, 조직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직원 몰입이나 사기를 끌어올리는 것,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촉진하는 것까지 크게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HR 담당자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CEO, C레벨에 이제 문의를 해도 거의 비슷한 결의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에 CEO들은 어떤 것들을 고민거리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핵심 인재의 확보와 유지를 하는 것, 그리고 리더를 육성하는 것, 그리고 몰입하는 일터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탑3로 중요하다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사실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이민영 소장님 강의에서도 언급된 바기도 하죠. 인재를 확보는 어떻게든 하더라도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들을 유지하고 육성하는 게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직장인들은 이직 경험이 70%가 넘게 당연히 있고요. 60%가 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력서를 채용 플랫폼이나 이런 쪽에 오픈해 둡니다. 오픈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좋은 기회가 오면 그냥 이직하기 위해서. 이런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시대입니다. 또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담당자분들께서도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1년 이내에, 그러니까 입사를 했는데 1년 이내에 조기 퇴사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젊은 직장인들,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이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러한 경향성은 굉장히 이전 세대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들을 붙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보상 수준을 엄청 높여준다거나 아니면은 복지 제도를 굉장히 좀 강화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퇴사율을 낮춥니다. 근데 문제는 퇴사율을 낮추는 거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제 해결이냐, 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조용한 사직이라는 열풍 안에서는 이 사람이 퇴직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받은 임금만큼만 일을 하기 때문에 기업이 더 몰입과 열정을 다해서 일을 해서 더 큰 성과나 변혁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바람을
거기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이 역시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좀 익숙한 그런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재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퇴사율은 낮을지언정 우리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인재를 보유할 수 없게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엄청나게 다각도의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오늘은 일단은 범위를 줄여서 조직문화 구축 관점에서의 어프로치만 제가 집중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익숙한 바와 같이 이런 문제들이 부상하면서 근 몇 년간 떠오른 키워드는 직원 경험입니다. 직원 경험이라는 키워드의 의미는 굉장히 넓어서 굳이 그래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자면 임직원들의 기대, 필요, 요구에 대응하는 조직의 노력이 곧 직원 경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임직원이 일터에서 마주하는 모든 환경에서의 상호작용, 이게 직원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이 채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입사를 했는데 별도의 온보딩이나 별도의 가이드 없이 갑자기 일을 주문하고 성과를 측정한다라는 형태의 주문을 받았다면 그거는 직원 경험이 하락을 하겠죠. 또는 디지털 협업 툴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이런 IT 지원이 안 돼서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동으로 일을 하고 두 번, 세 번 일을 하는 되게 비효율적인 업무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자각하는 순간 직원 경험이 하락합니다. 또한 우리 조직 내에 빌런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을 회사가 조치하지 않고 방치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괴롭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그리고 결국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이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면 그것 역시 직원 경험의 하락으로 이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원 경험이라는 범위는 굉장히 조직 문화 구축과 굉장히 밀접하면서도 광범위한 영역입니다. 이 이슈가 굉장히 불거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인력의 이탈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직원 경험을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변화 적응, 조직 혁신, 소속감 형성, 일하기 좋은 직장, 직원 몰입, 인재 유지, 재무 목표 달성, 고객 만족, 거의 모든 것이죠. 기업의 모든 것에 차별화된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원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부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이 자료는 퀄트릭스에서 2023년 올해죠. 28,000명 글로벌 대상의 28,000명 정도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서베이입니다. 여기 이 퀄트릭스는 직원 경험을 5가지 항목으로 나눴습니다. 포용성, 임직원 웰빙, 직원 몰입, 근속 의지, 기대 충족. 이 수치를 매겨보니까 근속 의지만 제외하고는 글로벌 대비 한국의 직원 경험 수준은 굉장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여기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근속 의지와 기대 충족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값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포용성, 임직원 웰빙, 직원 몰입 이 3가지 핵심 요소를 다시 하위 3가지 요소로 나눠서 측정을 해봤습니다. 성취감, 동기부여, 소속감, 요즘에 많이 긍정적인 마인드셋, 일터에서 느껴지는 활력, 최근에 HR 컨퍼런스나 아티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죠. 이 수준을 측정을 해봤을 때 한국은 글로벌 대비 다 떨어지고요. 인접해 있는 아시아 대비해서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낮은 직원 경험을, 물론 이제 이 서베이가 모든 것을 대변하진 않지만 한국의 기업들의 직원 몰입 수준이, 직원 경험의 수준이 굉장히 낮다라고 인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HR 담당자분들의 고민은 굉장히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굉장히 많은 것을 노력을 기울입니다. 직원 경험 증진을 위해서 채용, 프로세스, 온보딩 프로그램 만들기도 하고 재택을 근무 유연화 제도를 하기도 하고 웰빙 지원을 하기도 하고 교육 제공, 업무 공간을 되게 좋게 만들고 보상이나 평가 체계를 개혁하고 오프보딩까지 체계화하는 수많은 그리고 사내 캠페인 이런 것들도 다 노력하고 계시죠. 이런 수많은 것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고 굉장히 유효하지만 결국은 이런 노력이 뒤따라오는 고민은 이런 것일 겁니다. 이것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느냐. 결국은 이것을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임직원들의 직업 몰입 수준이 굉장히 경험 수준이 높아졌다가
이것이 지속되지 않고 조직 문화로 정착되지 않으면 결국은 잊혀져가는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여기서 이 강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 고민하시는 거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어떻게 참여하게 만드느냐, 그리고 이거를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떻게 실천으로 만드느냐, 또한 이것이 자연스럽게 HR 담당 부서가 콘텐츠 만들고 전파를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 더해서 임직원들이 자기 스스로 어떻게 전파하게끔 만드느냐, 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항상 페인 포인트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HR 담당 부서, HRM, HRD 동일하게 그 담당 부서분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IT 솔루션의 힘을 빌어서 조직 문화를 참여, 실천, 공유하는 조직 문화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결국은 아까 설명드렸던 퀄트리스의 하위 요소들을 충족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직업 몰입, 포용성, 임직원 웰빙을 증진시킴으로써 직원 경험을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베스트 프랙티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글로벌 사례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한국에서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하고 여러 기업에서 좀 시도하고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글로벌 HR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영역 중에 하나는, 두 개는 Employee Recognition 그리고 Corporate Wellness입니다. Recognition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임직원끼리 서로에게 성취나 헌신, 기여를 칭찬하고 감사하고 그런 활동들을 지원하는 플랫폼 솔루션입니다. 또 Corporate Wellness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의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지원하는 그런 플랫폼이죠. 이 두 플랫폼들은, 솔루션들은 작동하는 방식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기능을 나눌 필요는 없지만 작동하는 방식은 어떻느냐? 임직원들끼리 그룹 단위 행동을 유도를 하고 제시를 한 다음에 임직원들이 거의 참여를 하면 손쉽게 이것을 자주 실천하게끔 만들고, 실천하면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거를 같이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나 전사의 전파가 되고요. 이 활동을 통해서 임직원들은 내재적인 동기, 즉 성취감이라든가 임직원들 간의 상호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다시 이것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어지는 이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객사의 선택에 따라서 외재적인 보상을 만약에 여기다 추가해서 그 활동들을 더 독려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죠. 여러 솔루션 중에서도 일단 리커그니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벤티지 서클이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 솔루션은 직원들, 리더가 됐든 아니면 다른 부서가 됐든 동료가 됐든 나한테 많은 기여를 해줬다, 아니면은 저 부서가 제로 투 원을 했다, 매출을 많이 발생했다, 아니면 우리한테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줬어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SNS 피드 같은 공간에 공개적으로 그 의사를 남기면 임직원들은 그것을 확인하고 SNS 공간에서 좋아요나 댓글로 충분히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활동을 하면 게임시켜주는 요소를 여기다 넣어서 포인트가 지급이 되고 그 포인트를 매개로 리더보드라든가 배지 지급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재미 요소도 첨가하고 있죠. 또한 고객사가 원한다라고 하면 이 포인트를 현금성 예산으로 책정을 해서 폐쇄형 복지몰이나 이런 쪽에 뭔가 물품으로 교환할 수 있게끔 하는 선택적 복지까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밸류랩스라는 그런 회사는 이 회사는 굉장히 좋은 기업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전을 이 회사에서는 이 비전을 임직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재화하길 원했죠. 그렇기 때문에 밸류랩스는 벤치 서클을 솔루션을 통해서 소셜피드에서 공개적으로 동료의 헌신이나 이런 것들을 축하하거나 감사하거나 칭찬하는 활동을 독려함으로써 사기 진작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결과값을 보면 직원 몰입도, 물론 이제 그 전에 측정한 게 있겠지만 조직 몰입도는 굉장히 상승했고 그 사람들끼리, 임직원들끼리 인정하고 축하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빈도 역시 굉장히 크게 상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죠.
ACG도 동일합니다. AC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약회사에서 캡슐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전 세계에 이제 임직원들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특히 데스크리스 워커가 많겠죠. 그러니까 생산직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공간에서 임직원들끼리 서로 교류하는 그런 경험을 주고 싶다고 그런 니즈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밸류랩스처럼 이런 그 빈티지 서클 솔루션을 통해서 소셜 피드 내에서 그런 활동들을 독려하고 촉진함으로써 직업 몰입도나 그런 빈도들을 굉장히 끌어올린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코퍼레이트 웰니스 영역으로 잠깐 넘어가 보면 여러 가지 솔루션 중에서도 라이메이드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임직원들이 신체적이나 정서적인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컨텐츠나 팁들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임직원들끼리 모여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할 수 있는 그런 그룹 챌린지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참여를 하게 되면 내 달성도나 내 활동을 수치화하는 대시보드가 펼쳐지고 그리고 또한 이거 리더보드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경쟁 경험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좀 더 내재적인 참여 의지를 북돋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역시 뭐 선택적으로 만약에 이제 고객사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싶다면 뭐 건강 복지 서비스 아니면 재정 복지 서비스까지 연결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을 해서 이러한 솔루션들은 사실은 제가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퍼레이트 웰니스 같은 경우는 시놉시스 같은 뭐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기업일 텐데 이 기업은 고민이 결국은 코로나 이후로 특히 서구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서구권에서도 이런 게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죠. 코로나 전후로 그 임직원들의 번아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고 결국은 재충전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라이메이드 솔루션을 통해서 뭐 정크푸드 줄이기, 뭐 이런 건강, 신체적인 건강, 섭식 습관 개선 이런 프로그램들 제공을 했지만 뭐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뭐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일 감사 쓰기라든가 아니면 동료와 함께 걷기 같이 임직원 소속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고 이것을 뭐 지역사회, 서구권 같은 경우는 그것들이 잘 되어 있다 보니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챌린지 형태로 제공을 해서 임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어프로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굉장히 높은 참여율과 함께 임직원들의 재충전, 일터의 활력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죠. 머큐리 인슈런스라는 기업은 미국 내에 있는 로컬 보험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동일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보통 건강관리라고 하면 기업들은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또는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런 식의 어프로치를 많이 합니다. 이 회사는 이 관점을 조금 더 바꿔서 어떤 사후 일이 일어난 다음에 뭔가 지원을 하기보다는 사전에 평소에 건강관리를 독려하는 형태의 접근을 하기 원했고 라이메이드 솔루션을 통해서 체중관리나 운동 이런 챌린지를 진행하면서도 임직원들한테 앰버서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뭐 활동을 더 독려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결국은 이 회사는 임직원 의료비 그 상승 폭이 10년 만에 0%가 됐고 참여율도 높였고 실질적인 비용 효과도 있었다. 이런 형태의 성공 스토리들을 전파하고 있죠. 제가 라이메이드나 뭐 빈티지 서클 이 두 가지 솔루션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런 솔루션들은 글로벌에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동일합니다. 작동 방식은 결국은 임직원들이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임직원끼리의 활동을 독려해서 참여하게끔 만든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고 공유하게 만들고 상호작용을 통한 내재적인 동기를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고객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외재적인 보상까지 얹어서 선택적 복지의 영역까지 확장하는 그런 형태의 어프로치가 늘어나고 있죠. 그로우폴웍스도 사실은 이런 형태의 솔루션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우폴웍스를 한마디로 소개를 드리자면 조직과 임직원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챌린지 전용 솔루션입니다. 이 솔루션의 특장점, 특히 이제 메인 기능은 챌린지이겠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 임직원들이 함께 하나의 목표에 도전한다.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고 공유하고 인증하는 건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손쉽게 인증할 수 있는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 체크리스트 같은. 또한
이것을 뭐 이 활동들을 SNS 피드에 자연스럽게 공유가 됨으로써, 그러니까 Grow for Works 내에 있는 SNS 피드에 공유가 되고 좋아요와 댓글로 서로 응원하면서 격려할 수 있는 기능, 또한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담당자님들 입장에서는 임직원들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 그리고 사례를 전파할 수 있는 형태의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B2B 전용 솔루션 특성상 구성원들의 활동을 확인하고 맞춤형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는 관리자 메뉴도 당연히 지원을 합니다. 챌린지라는 개념은 사실은 뭐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까봐 간단하게 설명을 넘어가자면 참여 방식, 뭐 새로운 참여 방식인데요. 이제 낯설지는 않은 참여 방식이고요. 여러 사람이 하나의 미션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했다, 실천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증하고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유된 컨텐츠를 매개로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서 내재적인 동기를 끌어올립니다. 이러한 참여 방식입니다. Grow for Works도 동일합니다. Grow for Works도 고객사가 이걸 운영하고자 하는 여러 담당자분들께서 목적에 따라서 챌린지를 개설하고 참여시키고 그것을 진행하게 되면 임직원들은 사진으로 간편하게 인증을 진행할 수 있고요. 이 결과물이 피드에 자연스럽게 공유가 되면서 임직원분들과 같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사용자 경험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동 방식은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챌린지를 임직원분들에게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직문화 활성화 용도로 또 쓸 수 있고 임직원 역량 개발이나 건강관리를 위한 앞서 글로벌 사례처럼 그런 식으로도 제공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Grow for Works가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가치는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게끔 만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임직원들 간의 소통을 독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핵심 가치 내재화 교육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전파하는 교육을 많이 하시죠. 그것을 임직원들이 스스로 실천하게 하고 모범 사례를 스스로 올리고 그것을 전파하게끔 만들겠다. 그리고 그것을 습관하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면 핵심 가치 실천하기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챌린지로 제공해 줄 수도 있겠고 사내 캠페인 또는 ESG 활동 이런 것들도 챌린지로 개설해서 임직원들의 참여를 독려시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 작동 방식을 이용해서 결국은 필독서 독후감 쓰기나 뭐 COP 활동 인증, 학습 조직 활동을 인증하는 것 또는 교육, 내가 이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교육에서 들은 내용을 현장에 가서 실습하고 적용하는 사례를 미션으로 부여하고 싶다. 실천 툴로 활용하고 싶다라는 형태의 챌린지를 구성한다면 결국은 이것은 실천 툴이자 이 결과물들이 자연스럽게 피드에 공유가 되기 때문에 결국 소셜러닝으로도 툴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관리는 뭐 금연하기나 미라클 모닝, 명상하기,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들을 독려하겠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런 챌린지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임직원분들한테 개개인으로 알리고 전파한 다음에 이것을 뭐 실천해 보세요라는 권장하는 형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것을 공통의 임직원끼리의 활동으로 묶어서 더욱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실천하게끔 만들어서 행동과 변화를 이끈다. 그래서 상호작용 역시 더 늘어날 수 있게끔 만든다.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선순환 작용을 이끈다. 그런 것들이 Grow for Works가 고객사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사실 운영이 불편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담당자분들이 저희에 당연히 도움도 드려야 되겠지만 만약에 급하게 아니면 작게 뭐 알아서 회사 내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스스로 간편한 조작만으로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게끔 관리자 메뉴가 구성되어 있죠. 여러 기능들이 있지만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없이 말씀드렸던 챌린지 기능이죠. 챌린지는 결국은 담당자분들이 회사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시행하겠다 아니면 특정 조직만 시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챌린지를 구성해서 제시해 줄 수도 있고
임직원분들이 바텀업으로 스스로 개설을 해서 모집하고 진행할 수 있는 기능도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뭐 나 혼자 하고 싶다라는 그런 니즈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 역시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크리스트 형태로 간편하게 이것을 인증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그리고 푸시 알림 설정, 동료 기능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핵심 가치 내재화 교육의 일환으로 내가 몇 시에 이것을 실천하게끔 내가 알림을 주세요라고 제가 이제 참여하면서 그걸 설정할 수 있어서 그것들을 제가 푸시로 알림을 받고 잊지 않고 리마인드해서 실천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도 제공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가 설정하지 않더라도 자동화된 실천 독려 알림이 굉장히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꾸준한 실천을 독려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더해서 관리자 기능에서 만약에 임직원 담당자분들이 어떤 공지를 내리고 싶다, 또는 참여나 실천을 시기에 따라서 독려하고 싶다라고 하면 관리자 메뉴에서 전사원을 대상으로 즉시 푸시를 발송하거나 또는 예약 발송 기능까지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NS 피드 기능이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 피드는 정말 SNS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와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유되는 옵션도 설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챌린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증하는 모든 전사에 공유될 수 있도록 설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팀이나 아니면 특정 조직 내에서 자기네들끼리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참여자들끼리만 공유할 수 있는 설정값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임직원들은 좋아요나 댓글을 통해서 당연히 활성화되어 임직원들 간의 소통을 독려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게이미피케이션 기능도 제공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챌린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내재적인 동기를 더 유발하기 위해서 누가 더 열심히 하고 있고 누가 더 잘 실천하고 이런 것들을 리더보드 형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챌린지 랭킹은 조금 일반적인 챌린지 랭킹과 조금 달라서 저희의 그런 랭킹 점수를 산정하는 로직은 실천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을 남겼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로직이 마련되어 있는 이유는 결국은 단순히 이것이 사람들이 숙제처럼 여기지 않고 이거를 뭐 회사가 시켰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단순히 인증만 하고 그냥 앱을 이탈하는 그런 형태의 숙제처럼 느껴지지 않고 임직원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서로의 활동들을 확인해 달라, 그리고 이제 응원해 달라, 이런 형태의 행동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챌린지 랭킹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데이터의 실전 통계 부분들 대시보드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열심히 활동하다 보면 얻을 수 있는 배지 기능들, 또 챌린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점수가 별도로 있어서 이것들을 통해서 게이미피케이션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커그니션 플랫폼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챌린지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마음카드라는 기능이 있어서 뭐 동료에게 감사나 축하, 응원들의 다양한 스킨을 통해서 카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1대1이라서 결국은 이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관리자도 사실은 볼 수 없습니다, 내용을. 하지만 이것을 만약에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신고 기능도 다 마련이 되어 있어서 누군가 신고를 했을 때 그것을 관리자 메뉴에서 발신자와 수신자를 확인하고 그 부적절한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걱정될 수 있는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마련되어 있죠. 또한 그 담당자분들이 전사 공지를 하거나 아니면 명절이나 아니면 특정한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 담당자가 직접 구성원분들에게 카드를 발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리자 메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충분히 가끔 말씀드렸던 이 관리자 메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사에서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운영하실 수 있는 편의 기능을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임직원분들을 이 앱 서비스에 가입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회원가입 처리를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챌린지 개설, 수정, 삭제 당연히 지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필수, 여러분들이 이제 HRD에 계신 분들은 익숙한 것처럼 필수 입가 처리를 하고 싶다. 이 챌린지는 이 인원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임직원분들이 참여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일단 임의로 넣고 싶다. 뭐 이런 형태의 행동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챌린지를 만들어 놓고 임직원분들을 여기다가 참여 처리를 시키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고요. 대시보드 기능 당연히 지원하고 챌린지의 만족도와 후기를 확인하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존재합니다. 또한 피드에 부적절한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금칙어 기능도 제공하고 있지만 담당자분들이 직접 모니터링하거나 이걸 제재를 가하거나 공지를 하거나 배너를 게시할 수 있는 기능도 존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로 데이터 역시 각 활동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편의 기능도 갖춰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솔루션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활동들을 지원하는 유사 서비스들이 존재하고 그들 대비 차별화된 가치와 편의성을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관리자 기능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드렸는데 거기서 언급되지 않은 몇 가지만 더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여기 인증을 저희가 이제 임직원들한테 요구를 했을 때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지만 이것을 악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바일 폰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아니면 뭐 구글링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까라로 인증한다. 약간 거짓으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런 어뷰징 장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진첩을 이용하지 못하고 앱을 실행하면은 카메라 기능이 활성화되고 카메라로만 인증할 수 있게끔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타임스탬프 몇 월 며칠 날 이것을 인증했다라는 것을 바로 자동으로 찍어주는 기능 역시 지원을 합니다. 또한 자유로운 운영기간 설정, 2주, 3주, 4주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분께서 길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유롭게 기간을 설정해서 챌린지를 운영하는 기능 역시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사용자 또는 이제 다른 회사 분들과 겹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앱에 진입을 하면 결국 오롯이 이것은 고객사 임직원분들만을 위한 공간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임직원의 소속감 그리고 이제 개인화된 경험을 맞춤형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12월에 업데이트 예정인 기능인데 챌린지 카테고리를 직접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운동이나 생활습관 이런 형태의 고정된 카테고리뿐만이 아니라 그 개수를 이룰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핵심 가치를 네이밍해서 챌린지를 카테고라이제이션 할 수도 있고 컬러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챌린지의 컬러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게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죠. 그렇다면 이 솔루션을 통해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저 사용자 경험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들은 사실은 이제 B2C, B2B 전용 솔루션이 지금 막 런칭이 됐기 때문에 B2C에서 제한적으로나마 진행된 케이스들을 소개를 드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효과를 얻었던 그런 사례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직문화 활성화죠. 이거는 조직문화 활성화라는 것이 굉장히 넓은 범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그로와 함께한 그런 조직문화 활성화 사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ESG 탄소 중립 실천한다. 아니면 핵심 가치에 맞는 행동 규범을 실천한다. 목표 달성을 위한 마인드셋을 선언한다. 이런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들 운영할 수 있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러한 핵심 가치 영역만 설명을 드리자면 전파 교육을 했을 때 도출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전파하고 끝 이게 아니라 결국 그것을 실천하게끔 만드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라는 형태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례를 보면 앞서 이민영 소장님께서도 임직원들 간의 인정, 조직의 서로 간의 인정, 존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그런 것들이 불거지고 있죠. 이런 동료 칭찬하기, 감사 인사 전하기 챌린지를 회사 내에서 진행한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낫 부끄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효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전사원 대상으로 100일간 주 1회 뭐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업무의 성과에 대한 축하나 유관부서의 도움에 대한 감사 아니면 뭐 내 팔로우십 또는 리더십을 칭찬하는 사례 뭐 이런 것들을 인증하게끔 만드는 거죠. 굉장히 거창하지 않더라도 사소한 것만으로도 이것을 칭찬하는 감사를 전하는 것을 습관화할 수 있고 이 사례가 자연스럽게 피드에 공유되고 그것을 보는 임직원들끼리 좀 더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핵심가치 내재화나 전파 또는 ESG 챌린지 같은 경우는 결국은 회사 내에 있는 사내 캠페인처럼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례를 통해서 대외적으로도 본인 기업의 노력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속감 여러분들이 버디 활동이나 약간 동료들 간의 그런 소속감을 증진시키고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그런 활동들, 프로그램을 돌리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인증할 수 있는 툴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내 동호회 인증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두 번째로 임직원 역량 개발입니다. 임직원 역량 개발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셜러닝과 학습조직 솔루션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필독서 읽고 독후감을 남기기, 아티클 공유하기, 현장에서 실습 인증하기, 하루 10분 비즈니스 영어 이런 형태의 챌린지를 진행한 바가 있고요. 행동주기를 굉장히 짧게 해서 빈도를 늘리고 한 번에 큰 과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부가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역량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조직문화 활성화, 조직문화 솔루션이라고 했지만 웬 역량 개발이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솔루션을 통해서 역량 개발 프로그램까지 충분히 진행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HRD에서 임직원들의 역량을 개발하는 이유는 단순히 지식 콘텐츠를 제공해서 지식에 대한 그런 갈급함, 욕구를 채워주기 위함이 사실은 아니죠. 그것도 물론 중요한 거지만 그걸 통해서 임직원들의 역량이 향상되고 그것이 현장에 가서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까지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러닝 바이 두잉이나 워크플로우 러닝 이런 개념들이 불거지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 때문인데 그럼 그걸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챌린지 기획 방향을 지식 콘텐츠를 피드에 공유하는 형태의 간단한 활동으로도 가능하지만 학습 내용을 일터에서 적용한 것을 인증하거나 공유하는 케이스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교육들을 쭉 진행하고 난 다음에 실천 과제, 실전 툴 이런 형태 후속 활동들을 독려하는 툴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참여, 실천, 공유 이 프로세스를 이용을 한다면 결국 교육이 일회성 교육이나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형학습에 국한되고 사례 공유가 제한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속적인 실천, 일터에서의 적용, 비정형 학습으로의 확장, 그리고 유기적인 사례 공유까지 이어질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례는 이 기업에서는 그 필독서라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요. 중간관리자 이상에게 필독서 읽기 달마다 제공을 하고 이 프로그램을 챌린지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간관리자 42명이 참여를 해서 설계를 1주차, 2주차, 3주차 별로 미션을 부여하고 작은 활동부터 큰 활동까지 점진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끔 설계를 했죠. 목차를 적어서 인증만 첫 주에는 하고 두 번째 주에는 인상 깊은 페이지를 그냥 인증을 하고 세 번째는 3주차에는 독후감 및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그런 형태의 한 달에 한 번 하세요. 그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빈도를 짧게 가져가서 상시 학습 그리고 그 결과물을 통해서 소셜러닝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실현을 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B2C에서는, 이건 B2B 사례지만 B2C에서는 다른 식으로도 운영을 해봤습니다. 총 챕터가 6개 가지고 있는 책을 2챕터씩 잘라서 주마다 미션을 부여하고 그런 식으로도 운영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필독서 읽기 얘기를 했지만 업무 관련 유튜브나 아티클을 공유하는, 상시를 공유하는 그런 툴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시 학습이나 소셜러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로우의 피드는 URL 공유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링크를 클릭했을 때
외부 웹사이트나 유튜브 채널 또는 아티클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앱 내에서만 이런 앱 내에서 확인한 것을 더 깊은 학습을 위해서 앱 바깥으로까지 넘나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죠. 또한 이렇게 약간 휘발될 수 있는 지식 컨텐츠들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들거나 굉장히 참고하고 싶다 이런 피드가 있었다면 일반적인 SNS 피드처럼 제가 저장하기, 스크랩 기능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모아서 아카이빙을 시켜놓고 제가 나중에 찾아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인바운드로도 굉장히 많은 요청이 있었던 것이 COP 활동 인증입니다. 임직원들의 온오프라인 학습 조직 활동 인증 결과물 공유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무 내용, 교육 내용을 현장에서 실습하거나 오프라인 교육 후 실천하기 툴로 활용한다. 이런 것들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럼 임직원 건강관리는 어떠하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이것은 굉장히 사례가 제일 많은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왜 임직원 건강관리를 조직에서 하느냐, 이걸 관리하려고 노력하느냐 이런 것들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결국은 하루에 만보 걷기나 애플워치 링 채우기, 금연, 운동습관 기르기 이런 챌린지를 이용해서 결국 주기를 짧게 리워드를 걸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죠. 근데 건강관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사내 동호회 같은 형태로도 다시 운영이 가능한 거겠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건강습관을 왜 임직원들이 왜 기업이 이거를 주목하느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코로나 때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 HR 트렌드 중에 굉장히 많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것은 임직원들의 웰빙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HR 같은 기관에서는 결국 저런 식으로 2023 글로벌 HR 트렌드의 넘버1으로 올려놓기도 했죠. 왜냐하면 과거에 임직원들의 신체적 건강과 그리고 정신적 건강을 지원을 그건 개인 차원이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임직원 웰빙을 접근을 했다면 최근에는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요소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의 표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 건강을 임직원들의 건강검진이나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이런 것들을 그것이 전부였던 관점에서는 이 임직원이 아프거나 결근을 하거나 건강 이슈 때문에 이탈을 했을 때 대체 인력을 채용하고 다시 재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비용이 많이 들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공학적인 접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라는 형태의 관점이 있었던 반면에 최근에는 임직원들의 활력을 증진한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셋이나 컬처 핏에 대한 그런 긍정 그런 것들에 대한 임직원들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것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이 갖춰졌을 때 가능하다라는 형태의 관점의 전환이 되면서 이걸 실제로 예산을 써서 임직원들의 요가 클래스나 아니면은 특정 복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어떤 건강관리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사례들도 굉장히 늘었죠. 이게 전제가 되어야지 결국은 지속적인 성과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형태의 관점의 외연이 좀 더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은 그런 임직원 건강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객사 사례를 보면 전 사원 대상으로 이게 시즈널하게 사실 진행할 수도 있고 분기별로 또는 특정 시점에 진행할 수도 있는 건데 사내 캠페인처럼 진행을 한 거죠. 이 케이스는 결국은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생활습관 개선 이런 과제들 중에서 몇 개씩 참여를 해서 우수 실천자에게 리워드를 제공하는 형태로 독려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죠. 또한 이제 아까 고객사 사례가 결국 신체적 건강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신적 건강, 특히 이제 번아웃 예방을 위한 명상이라든가 아니면 하늘보기 감사일기 쓰기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겠고 아니면 복지 프로그램을 우리가 기업이 제공을 해줬는데 이것을 좋은 베스트 프랙티스를 전 직원에게 공유하고 싶다라는 형태로 활용을 한다면 그런 복지 프로그램들을 인증하게끔 만드는 형태로도 챌린지를 개설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로포워크스를 이제 절반에 걸쳐서, 세션의 절반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솔루션을 통해 운영 프로세스도 굉장히 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하시기 전에도 사실 데모 계정을 발급해서 테스트해 보실 수도 있고요. 계약 이후에는 챌린지 개설부터 뭐 초기 세팅까지 어느 정도 지원을 해드리고 관리자분들이 실제로 이걸 잘 이용할 수 있게끔 가이드 컨텐츠 다 제공이 됩니다. 또한 임직원들의 회원 가입 이런 것들도 관리자 페이지에서 진행이 가능하고 임직원 분들이 사실 이게 처음 이런 솔루션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 컨텐츠도 당연히 제공을 하고 그리고 임직원 챌린지가 개설이 되고 나면 참여 지원 그리고 이런 이용 기간 내에 좋은 결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 보고까지 저희가 운영 프로세스 마련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솔루션에 대한 가치, 최근의 HR에 대한 그런 트렌드, 여러분들의 고민 이런 것들을 그로포워크스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 동안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솔루션은 단순히 B2B 처음 보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B2C에서 2020년 8월에 런칭한 솔루션이고 일반 불특정 다수, 다양한 연령대의 사용자분들을 확보한 그런 B2C 앱을 B2B 전용 솔루션으로 다시 만든 런칭한 케이스입니다. 두 개 다 모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지만 일단 굉장히 다양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 B2C 사용자분들의 니즈에 최적화된 그런 솔루션 품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객사 담당자분들이나 아니면 엔드 유저인 임직원분들의 사용성에도 굉장히 좀 좋은 만족감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로우포워크스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제 시간을 할애해서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에게 모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사전 질문 것들을 제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질문들을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전 질문을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